그러니까 요인이 딱딱 맞네요. 할인 좋지, 가성비 좋지, 인프라 잘 돼 있지, 중고차 방어 잘 되지. 그쵸,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국산차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조금만 금액을 더 투자하면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가 형성이 되죠. 소비자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서변호입니다. 요즘에 이제 수입차들에 대한 판매량들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기는 해요.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수입차는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가 의문점이고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왜 그 수입차 중에서 BMW와 벤츠 두 가지 브랜드만 판매가 될까? 그래서 우리 민준 PD가 자료 준비를 했잖아요. 판매량 한번 얘기해 줄래요? 현재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벤츠의 점유율이 26.8%, BMW 점유율이 25.3%.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수입차 판매량의 52.1%를 담당하고 있다. 엄청 높은 비중이잖아요. 왜냐면은 수입차가 브랜드가 정말 많아요. 독삼사뿐만 아니고 거의 브랜드를 다 합치게 되면요, 10개의 브랜드가 넘을 거예요. 그럼 다른 브랜드들은 거의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좀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도대체 한국 소비자분들은 벤츠랑 BMW만 선호할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이제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BMW랑 이제 벤츠가 많이 판매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판매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BMW와 벤츠가 판매가 되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기억하시나요? 소렌토가 연식 변경이 됐을 때 차량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올랐었어요. 그쵸. 근데 바뀐 게 뭐 특출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격 인상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소비자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번에 벤츠랑 BMW도 차량 가격이 인상됐어요. 인상됐죠. 이번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인상됐거든요. 진짜 바꾸는 거 하나도 없이. 뭐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 원.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 2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최근 유로화 이제 강세의 이유를 들어 차량 가격을 2% 내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제 화재 이슈가 있잖아요. 안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이제 꾸준히 1등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작년 데이터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연초 성적은 더 좋은 성적을 이제 달성을 했고요. 대표적인 이제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누적 판매량이 이제 1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벤츠가 지금 프로모션이 좋긴 좋아요. E클래스 같은 경우 막 1200만 원 할인하고. 하지만 BMW는 할인을 계속 동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할인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차량들을 할인하진 않아요. 첫 번째, 재고가 많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할인을 안 해도 판매량이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판매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나, 할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재고가 많이 없거나. 근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 재고가 넘쳐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MW는 할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할인만 본다면 사실 아우디의 판매량이 제일 높았어야 됐고, 할인이 이 벤츠랑 BMW의 판매량을 담당하고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판매량이 쏠림 현상이 생겼을까요? 수입차는 이제 감가가 심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BMW, 벤츠 외에 다른 브랜드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BMW, 벤츠는요, 중고차 방어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BMW 3 시리즈 중고차 시세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신차 가격 대비했을 때 방어율이 한 60% 이상 보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리스가 끝나더라도 이제 인기가 많아서 바로바로 매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E클래스에 대한 중고차 시세를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과거에 이 200 아방가르드가 신차 가격이 한 6천만 원 초반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차량을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할인받고 구매하게 된다면요, 한 5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 4년, 5년 지난 중고차 시세들을 보게 되면요, 야, 4천만 원 넘어가는 차량들도 있고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3천만 원 중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E클래스에 대한 이제 감가 방어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국산차보다 방어력이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BMW, 벤츠가 다른 타 수입차 브랜드에 비해서 감가 방어가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 감가 방어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이 시장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해보는 금액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치, 손해보는 금액이 많이 줄다 보니까 추후에 부담이 많이 덜어지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감가 방어가 좀 잘 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수출이라는 게 하도 지금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도 선호하는 차량들을 보게 되면요. 뭐 벤츠도 물론 수출이 나가기는 나가지만 BMW 차량들에 대한 이제 수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BMW는 이제 수출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BMW의 이제 재고가 국내 시장에 많이 빠지는 거죠. 재고가 없으니까 할인을 높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진 거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신차들은 아직 중고차에 대한 감가 방어가 정해지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을 텐데 좀 다른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요인?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요, 정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비싸면 어떡하지? 내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부담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BMW 벤츠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 서비스 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웬만한 도시에는요, 정비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와 BMW와 비교해 본다면요, 나머지 브랜드는 대부분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프라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요, AS 측면에서 벤츠, BMW가 상당히 좀 편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의 악순환 고리 같은 느낌이에요. 자동차 판매가 안 된다 라고 하면요, 서비스 센터가 많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서비스 센터가 줄어든다.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진다라고 하면요, 자동차 판매가 안 된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일단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더해서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차 구매할 때 어디서 정보를 가장 많이 이제 접하시나요? 보통 광고? SNS? 뭐 여러 가지 뭐 미디어 매체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색 매체가 있을 텐데, 위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의외로 시승기 영상에서 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산 차량보다 수입차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종 결정 단계에서 영업사원의 설명보다 시승기에 대한 영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제 활동함에 있어서 신차에 대한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신차 출시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제 아우디나 시승 차량을 막아놓은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판매량이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표님, 근데 일본 브랜드는 좀 그래도 선호도가 있는 편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죠. 그 비중이 엄청 크진 않더라도 일본 차량이니까 그냥 뭐 고장이 안 나고, 그리고 독삼사, 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시고, 그래도 이제 일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매니아층들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할인 정책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판매량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음에도 거기까지는 못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확실히 벤츠랑 BMW가 할인이 좀 유독 유연해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잘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좀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요인은요, 생각보다 좋은 가성비입니다. 현재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이제 인기 차량에 대한 할인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산차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조금만 금액을 더 투자하면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가 형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G80 같은 경우에 깡통 모델이 5,99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눈을 조금만 돌린다라고 봤을 때 이 200 아방가르드 리미티드 모델이 현재 최대 할인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 구매 가격이 5,900만 원이거든요. 그럼 90만 원 싼 거네요? 그렇죠. 조금 더 저렴하게 되죠. 물론 옵션에 대한 차이와 크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보게 되면요, 제네시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현대라는 이제 브랜드 속에 있는 이제 브랜드잖아요. 벤츠라면 어떻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량이 E클래스라고 보여졌잖아요. 근데 같은 금액으로서 이제 형성이 된다면 E클래스를 한번 구매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소비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금액대라는 거죠. 여기서 뭐 G80 깡통 탈래 아니면 E클래스 깡통 탈래, 열의 9은 다 E클래스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G80 깡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그렇게 뭐 좋게 구성이 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제네시스의 이제 필수 옵션으로 이제 불리는 이제 파블러 패키지와 이제 썬루프 뭐 이런 것들을 넣게 된다면요, E클래스보다 훨씬 더 비싸집니다. 공식적인 할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네시스가 결코 저렴한 차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츠, 뭐 BMW, 뭐 이 두 가지 브랜드가 잘 판매가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요, 국산차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 BM 그리고 벤츠에서 할인 정책이 좋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또 소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할인이거든요. 할인. 정가에서 몇백만 원, 뭐 크게 뭐 1,000만 원씩 할인해 준다면 내가 정해진 값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혜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벤츠와 BM이 잘 판매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인이 딱딱 맞네요.
할인 좋지, 가성비 좋지, 인프라 잘 돼 있지, 중고차 방어 잘 되지. 그쵸.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국내 소비자분들이 희망하는 모든 포지션이다. 과거에는 진짜 제네시스와 이제 수입차에 대한 벽이 상당히 좀 높았는데 이제 그 벽이 없다 보니까 막 넘나드는 거죠. 이제 국산차를 사실 분들이 조금만 더 못해서 수입차를 산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 이제 돈이 없어서 수입차를 타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세세하게 알아보신다면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론이 중요할 건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BMW, 벤츠를 구매하셔라 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네시스도 제네시스만의 뭐 강점들이 있잖아요. 뭐 차가 크고 넓고 옵션 화려하고, 그리고 AS도 뭐 국산차보다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국산차 중에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견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국산차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수입차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상황 속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나한테 꼭 맞는 차량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차량을 구매할 때 주변에서 한마디 한마디 계속 던져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혹은 이런 방식으로 구매하는 게 좋다더라,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하는 게 좋다더라. 그런 조언들도 물론 좋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내가 살 차량을 시승해보고, 그리고 구매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내 상황 속에서 맞는 견적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정말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